안녕하세요. 2019년에 정말 전 세계를 깜짝 놀라게 한 뉴스가 있었죠. 바로 미국이 그린랜드를 사고 싶어 한다는 소식이었는데요. 처음엔 다들 이게 무슨 농담인가 했지만 사실 그 뒤에는 아주 치밀한 전략이 숨어 있었습니다. 오늘 그 속내를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.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이 제안을 딱 이렇게 잘라 말했죠. 거대한 부동산 거래다. 정말 그냥 큰 땅 하나 사는 것처럼요. 그런데 말이죠. 과연 이게 그렇게 간단한 문제였을까요? 바로 이겁니다. 오늘 우리가 던져야 할 진짜 질문이죠. 이건 단순히 땅을 사고 파는 문제가 아닐지도 모릅니다. 어쩌면 미래의 힘의 균형을 통째로 뒤흔들 지구상에서 가장 중요한 열쇠일 수도 있다는 거죠. 자, 그럼 이 미스터리의 껍질을 한 겹 벗겨보겠습니다. 첫 번째 이유는 바로 군사 전략, 그리고 골든돔이라는 개념에서 시작됩니다. 골든돔, 이름부터 뭔가 대단하죠? 이건 미국이 구상하는 차세대 미사일 방어망인데요. 이 거대한 방패를 완성하기 위한 마지막 퍼즐 조각, 그 무엇으로도 대체할 수 없는 핵심이 바로 그린란드인 겁니다. 그린란드에 있는 이 피투피크 기지를 보면 그 이유가 더 명확해집니다. 여긴 러시아에서 미사일이 날아오면 가장 먼저 알아채는 눈이고요. 동시에 우주에 떠있는 거의 모든 위성과 교신할 수 있는 귀이자 입인 셈이죠. 사실상 미국의 북쪽 하늘을 지키는 사령부라고 봐도 무방합니다. 그런데요, 그린란드의 진짜 비밀병기는 어떤 최첨단 무기가 아닙니다. 바로 이 땅의 독특한 기후, 극지 사막이라는 환경 그 자체입니다. 좀 의외죠?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. 그린란드 상공의 공기는 엄청나게 건조하고 깨끗해요. 그래서 위성이 지상으로 레이저나 데이터를 쏠 때 아무런 방해를 받지 않는 말 그대로 투명한 대기의 창이 열리는 겁니다. 적의 초음속 미사일을 탐지하고 요격하는 그 찰나의 순간을 좌우하는 핵심 기술이 바로 이 깨끗한 공기 덕분에 가능한 거죠. 자,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날아오는 걸 막는 방어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. 이제부턴 세계 무대에서 벌어지는 거대한 체스 게임, 지정학적인 이야기로 넘어가 보죠. 표를 보시면 딱 감이 오시죠. 북극을 둘러싼 강대국들의 속셈이 완전히 다릅니다. 미국은 중국과 러시아가 뻗어나오는 걸 막으려는 봉쇄를, 반대로 중국과 러시아는 북극을 통해 새로운 길을 열려는 확장을 노리고 있는 거죠. 여기서 GI6캡이라는 개념이 등장합니다. 그린랜드, 아이슬란드, 영국을 잇는 이 해협은 러시아 함대가 대서양으로 나오려면 반드시 지나가야 하는 길목이에요. 즉, 미국이 그린랜드를 꽉 쥐고 있다는 건 이 길목에 문을 걸어 잠그고 러시아 함대를 사실상 북쪽에 가둬버릴 수 있다는 뜻입니다. 그리고 기후변화가 이 모든 판을 더 복잡하게 만들고 있습니다. 북극의 얼음이 녹으면서 예전에는 꽁꽁 얼어있던 바다가 새로운 글로벌 무역 항로, 즉 지름길이 되고 있거든요. 이건 엄청난 기회이면서 동시에 새로운 갈등의 불씨가 되고 있는 거죠. 하지만 전략적 가치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. 이 차가운 얼음 밑에는 정말이지 어마어마한 경제적 보물이 잠들어 있습니다. 이 차트 정말 충격적이지 않나요? 첨단 산업의 비타민이라고 불리는 히토류, 전 세계 생산량의 대부분을 중국이 독점하고 있습니다. 미국을 포함한 전 세계가 중국의 목을 메고 있는 상황인 거죠. 그럼 이 히토류가 뭐길래 이렇게 중요할까요? F-35 같은 최첨단 전투기, 반도체, 전기차는 물론이고요. 바로 지금 여러분이 이걸 보고 계신 그 스마트폰까지. 히토류 없이는 현대 문명을 지탱하는 거의 모든 것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. 히토류가 다가 아닙니다. 그린란드에는 아직 손도 대지 않은 석유가 무려 310억 배럴이나 묻혀 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. 이 막대한 에너지 자원 역시 절대 무시할 수 없는 경제적 가치죠. 자, 이제 왜 미국이 그린란드를 원했는지는 충분히 이해가 되시죠? 그런데 여기서 어떻게 사려고 했는지를 들여다보면 완전한 통제에 대한 미국의 집착을 엿볼 수 있습니다. 미국은 이미 덴마크와 조약을 맺고 그린란드의 군사기지를 운영하고 있었어요. 그런데도 굳이 구매, 즉 완전한 소유를 원했던 이유는 뭘까요? 그건 바로 빌려 쓰는 것만으로는 얻을 수 없는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는 절대적인 통제권을 원했기 때문입니다. 그래서 그 방법도 결코 부드럽지 않았습니다. 덴마크의 재정 문제를 거론하며 거래를 포장하고 말을 듣지 않으면 높은 관세를 물리겠다고 동맹국을 위협하기까지 했죠. 이건 우호적인 제안이라기보다는 거의 압박에 가까웠습니다. 자,
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이 모든 조각들을 한 번에 맞춰보면 과연 어떤 그림이 완성될까요? 결국 그린란드는 세계의 거대한 기둥 위에 서 있는 셈입니다. 골든돔을 완성하려는 군사적 목표, 중국과 러시아의 북극 진출을 막으려는 지정학적 목표, 그리고 핵심 자원을 확보하려는 경제적 목표. 이 세 가지가 톱니바퀴처럼 맞물려서 하나의 거대한 국가 전략을 이루고 있었던 겁니다. 결국 그린랜드 구매 제안은 그냥 스쳐 지나간 해프닝이 아니었습니다. 어쩌면 그건 녹아내리는 북극의 빙하 위에서 펼쳐질 새로운 시대의 패권 경쟁, 그 서막을 알리는 신호탄이었을지도 모릅니다.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.